실크웜은 도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했었어. 사람들은 골칫거리였던 플라스틱을 생각해도 되지 않으니 기뻐했어. 실크웜은 플라스틱이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번식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돼. 도시에는 실크홈이 많아지긴 했지만 실크홈사에서는 플라스틱 양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개체수가 자연히 줄어들 것이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실크홈에 의해 도심의 플라스틱이 점점 없어지고 플라스틱 양이 줄어드니 늘어났었던 엄청난 양의 실크홈이 죽게 돼 실크홈사는 자축했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의 양과 실크홈 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하나의 생태계 시스템이 되길 바랬거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실크홈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많은 실크홈의 개체가 살아남게 돼. 원인은 사소한 오류 때문이야.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세히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였어. 하지만 이런 변종은 매우 특이한 변종이라 무시했었지. 인간에게는 경축할 일이지만 실크홈에게는 기근의 시기가 도래해. 정상적인 실크홈이라면 이러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굶어서 죽게 돼. 하지만 앞서 말한 변종은 살아남아. 왜냐면 정상적인 실크홈 못 먹는 오래된 폐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속 플라스틱을 먹었기 때문이야. 이 개체는 이 실외기에 플라스틱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판단한 것이지.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변종들이 계속 생존하게 되면서 플라스틱을 정확히 인식하는 실크웜은 멸종하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크웜만 생존하게 돼. 이윽고 변종 실크웜이 먹지 말아야 할 아파트 속 플라스틱 구조물을 숨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 건물이 무너져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생기게 돼. 드디어 인간은 실크홈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돼. 인간은 실크홈과 실크홈 시스템을 없애려고 했어. 과연 인간은 성공했을까? 앞서 언급했듯 실크웜의 개체수는 인간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양을 뛰어넘을 만큼 있다고 했어. 사람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었고 그것보다 더 큰 개체수를 가진 실크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야. 그래서 인간은 실크홈을 잡는 데 실패했고 결국 인간 중심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 그리고 과거의 인류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돼. 그리고 이게 그 결과야. 과연 내 생각이 옳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